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6번째 페이지. 이분과 함께라면 잡지사도 마살라 타임 그 자체입니다. 인도의 매력을 향신료처럼 팍팍 뿌려주실 니디 아그르왈 씨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도 여행을 애초에는 2회분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인도라는 대국, 인도라는 그 매력적인 나라를 두 번만에 담기에는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니디 씨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까지 저희가 한 회 더 급하게 섭외 요청을 드려서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보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저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다시 오고 싶었어요. 단여와드. 자, 잡지사 본 김에 인도 일주.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요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인도 요가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장면은 그 해지는 겐지스강에서 거의 묘기에 가까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어떤 수행자의 모습,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야외에서 그 인도에 가면 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죠. 인도 요가가 옛날부터 너무 문화에 섞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 요가라는 뜻이 산스크리트로 보면 유즈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네. 이 단어 영어로 보면 유니언이라는 뜻이고 한국어로 보면 결합 혹은 연결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자세, 그러면 자세를 우리가 아스나라고 하긴 하니까 아스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호흡 기법, 막 숨을 쉬시고 내뱉으세요 이런 거 있고 이거는 프라나야마라고 맞아요. 그리고 명상.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거를 결합을 해서 본인의 마음과 영혼과 막 주변 세계를 더 느끼게 하는 게 요가거든요. 근데 겐지스강에서 네. 옛날부터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 힌두교 그리고 신성한 곳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면 더 빠르게 그리고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전통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네.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겐지스강에서 요가 한다는 분들은 정말 요가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막 엄청 잘한다는 그런 동작을 일반 사람들이 자주 뒤에가 있고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 건 자주 못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정말 막 익스피리언스하고 전문가들이 거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네. 제일 맞는데 근데 인도 겐지스강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모디 총리도 요가를 좀 더 약간 서포트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맞아요. 그래서 가끔 막 여기 거기서 요가를 하자는 큰 경위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요가하는 게 또 가끔 볼 수는 있거든요. 뭐 여러 곳에서 가끔 애들랑 또 모디가 같이 했고 모디 총리가 같이 했었고 막 이런 모습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흔하진 않아요. 국가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제 겐지스강에서 계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고수들이라는 거. 맞아요. 니디 씨는 그 게임 아시나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서 엄청 인기인 게임인데 거기서 이제 싸움 캐릭터 중에 한 분이 인도 요가 고승, 약간 달심이라고 있어요. 요가로 싸움한다고요? 입에서 불 나오고 막 그런 분 계시네요. 재밌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분이 엄청 막 목 뒤로 다리 넘기고 그런 분이 이제 겐지스강에 있다. 와, 있어요.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심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요가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맞아요. 요가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학문은 5,000년 전에 인더스 명문 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인도 경적인 막 우파니셔드나 웨다스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경전에서. 맞아요. 그럼 5,000년 전에 힌두교가 그때는 계속 많이 있었으니까 서로 영향받아서 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요가에 대한 가장 초기 언급은 힌두교 경적인에서 나왔고 그리고 요가 핵심 텍스트인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같은 경우에도 힌두 절학적
막 개념이 거의 다 같이 섞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약간 힌두교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로 뭐 어떤 종교든 네. 뭐 힌두교든 아니든 아니 아예 무교인 사람이든 네. 본인의 정신적인 그리고 막 육체적인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끔 이제 저도 한국에서 집에서 요가 하니까 예, 예. 인도 사람들보다 외국계 사람을 보고 요가를 따르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도 이제 인도 가서 네. 정말 오랫동안 배우면서 나중에 다시 뭐 본인 나라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더라고요. 유튜브 예. 같은 데에서. 그러면 언제 호흡을, 언제를 숨을 쉬고 언제 내뱉어야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인도에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차라리 그분들을 외국계 분들을 더 잘 알려준다는 초급자 게 입장에서는 있죠. 그분들이 더 쉽게 알려준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한국어를 가끔은 한국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로 가르치면 엄청 막 너무 그죠. 소통이 잘 되죠. 처음에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살짝.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이제 뭐 정신 수련 겸 몸 신체 단련으로 태권도 학원 보내고 그러거든요. 인도 어린이들도 막 요가 배우고 그러나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봤어요. 예. 주변에. 이거 도시나 주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부모님이 저를 논생이랑 같이 그냥 야외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 데 보내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인도에 지금 팀이 있으니까 6명 정도 있는데 3명은 저처럼 했고 3명은 아예 관련이 없었다고 하고 그 3명은 인도에 태권도처럼 카라테를 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가라데를 맞아요. 지금 배우고 있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이 요가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번 인도 시리즈 매회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종교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는 인도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힌두교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도에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도 예.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예. 근데 인도에 약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거고 대다수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긴 한데 네. 그 외에도 이슬람 있는 기독교, 시크교 혹은 불교 또는 자이나교도 자이나교. 맞아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인도에 섞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 우리가 가끔 이제 애국심 같은 노래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런데 vividtam에 ekta 그러니까 unity in diversity 이런 말이 있어. 다양하지만 그래도 하나다 이런 말이 다양성 있어. 속의 통합. 맞아요. 느낌. 이런 막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모디 총리도 막 여기 거기 가서도 약간 스피치 할 때 우리는 다양성에 막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다. 하나로 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타 종교도 다 존중해주는 힌두교 외의 종교도. 맞아요. 그렇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슬람교를 위한 소고기는 팔기도 하나요? 네, 인도는 소고기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에 팔기도 하시고 예.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분들은 아마 소고기 먹을 거예요. 근데 예. 인도에서 소를 죽이는 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법으로 안 되고 지난주에 있지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네. 먹는 거를 막진 못하니까 본인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온다든지. 맞아요.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은 소. 예. 그거는 먹어도 되니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소비를 한다. 맞아요. 근데 인도에서도 소고를 먹긴 합니다. 예. 종교에 따라서 이름 앞에 붙는 성씨가 달라지기도 합니까? 네, 이게 맞아요. 약간 예. 종교적인 소속에 따라서 성씨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인도의 무슬림 사람들은 옛날에 인도에 아랍어도 있었고 무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랍어의 영향을 받으면 모함마드 아니면 살라우딘 혹은 자키르라는 성씨들이 예. 아랍어에서 나왔던 거고 그렇죠. 무글 같은 경우에는 칸
막 칸. 네, 우리 영화 배우들. 맞아요. 칸. 예. 아니면 아미르 칸. 테이물, 막 자하길 이런 이름 성씨들이 무글에서 왔거든요. 예. 근데 시크교도 비슷하거든요. 시크교. 예. 네, 시크교는 판자비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데 네. 여기는 싱, 그 머리속에 하는 사람들이 싱 엄청 많아요, 맞아. 인도에. SINGH로 쓰던데. 맞아. 예. 싱가 예. 많고 예. 여기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싱그라는 이름에도 예. 싱 가끔 묻히거든요. 예. 그 싱그라는 것이 남자한테 많이 묻히는데 뜻은 사자의 뜻이에요. 사자. 그리고 여자들한테 공주의 뜻으로 컬이라는 거 많이 보져요. 컬을. 맞아요. 그래서 인도 인플루엔서, 유명한 인플루엔서 애기 예. 셀리브리티라고 해야 되나? 아이예요? 맞아. 예. 아이 예. TV에 많이 나온 아이요. 예. 그 여자분의 이름 또 아브니트 카울 이렇게 우리 되고. 공주님. 맞아. 이 힌두교도 비슷하죠. 예. 한국에서 네. 많이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에서 막 상위 카스트라고 하면 샤르마라는 이름이나 이런 게 많이 약간 네. 내려받기도 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름 또 성씨를 보면은 종교를 대략은 좀 유추할 수가 있다. 실제로 뭐 기독교인들도 인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좀 의외였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요. 그 석가모니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열반에 든 곳이 인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 신자 비율을 보니까 0.7%밖에 안 된다 그래. 이거 왜 그럴까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게 한국 와서 네. 사람들이 질문 하도 많이 하길래 예. 좀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무타가 원래 이름은 시다르트 가우타마라는 이름인데 태어난 거는 네팔에서 태어났거든요. 네팔. 현재인 네팔. 예. 그리고 이게 깨달음은 인도 비하르주에서 깨달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인도에서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무타가 이게 다 막 깨달음이 6세기, 5세기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무타나 이 불교를 지지하고 있었던 굽타 제국이 7세기쯤에 멸망당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많이 막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그때 힌두교나 자이나교도 네. 경쟁이 좀 심했대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인도에 침략이 많았죠. 막 터키인 사람들도 오고 몽골도 오고 네. 무슬림 사람들도 굉장히 무갈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무슬림교를 좀 더 푸시하기 시작하고 예. 그런 불교에서 만들었던 템플이나 네. 막 이런 거를 파괴하고 없애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막 바뀌어라. 재종시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바꿔야지. 이분들은 막 네팔이나 티벳이나 이렇게 도망갔대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말한 게 이거 다 없애지고 네. 그 다음에는 불교를 지지하고 있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앞에 와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그래서 네팔, 티벳 쪽은 지금도 이제 많죠. 고승들이 많고. 그렇군요. 지금 니디 씨가 설명해 주신 부분이 기원전 한 5, 6세기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의 역사를 이제 짚어주신 건데 이제 불교를 숭상하던 굽타 왕조가 쇠퇴하고 이제 타종교를 믿는 외부가 침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있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국민 스포츠라고 하는 크리켓인데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크리켓이 스포츠가 아닌 종교로 여겨질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어떤 스포츠인지 일단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이게 크리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닌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인도에서도? 네, 인도에서도.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예. 제일 한국의 축구라고 하면 모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인도의 크리켓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 스포츠 이상. 맞아요. 그 이상. 맞아요. 그래서 크리켓 경기가 있을 때 예. 대부분이 약간 학교도 쉬고 일도 쉬고 학교도 경기 쉰다고? 맞아요. 막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에서 예. 막 쉬자 이런 게 아니라 공휴일은 아닌데 맞아요. 그냥 학교를 안 나간다 애들이. 본인들이 안 가고 예. 막 집에 저녁에는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와서 봐야 칼퇴, 되고 칼퇴. 이런 맞아요. 이런 거 정도 있는데 예. 이게 잉글랜드에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쯤 네. 영국에서 막 귀족들 사이로 좀 유명해졌던 스포츠긴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인도에 남아가지고 지금 막 영국 영향 있는 국가들에서 네.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 그리고 영국 이런 데 좀 더 많이 유명한 예. 스포츠긴 하거든요. 네. 저 아까 그 크리켓 사진 잠깐 보시면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약간 좀 기본적인 룰은 야구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배트도 약간 좀 더 널빤지 모양으로 넓적하고 훨씬 크고 이제 투수들도 공 던질 때 보면 이제 막 도움 닫기를 해서 공을 던지더라고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와는 달리 크리켓은 한 시즌에 딱 60경기 치른다고 하는데 이게 파급력이 엄청난가 봐요. 시청자 수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네, 집에 그렇죠. 간다고. 네. 그래서 인도의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네. IPL라는 경기가 있는데 예. TV 시청자로 보면 네. 1억 7천만 명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1억 7천만. 네, 와. 인도에서 예.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14억 명. 인도 프리미어 리그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 왜냐면 월드 리그 이렇게도 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다 보는데 14억 명 정도 보고 예. 저번에 18년에서 22년에 종객 경료라고 해야 되나? 예. 종객 경료 무료는 3조 원 정도 된다고. 3조 원이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예. 크리켓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오기 전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딱 지난달에 인도에서 이제 크리켓 전 세계 월드컵을 이제 공동 개최했대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랑. 그런데 인도 호주의 결승전은 5,90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세계 스포츠 중계 역사상 최고의 동시 시청률을 달성했고 CNN에서 발표한 게 크리켓 국가 대항전 시청률이 그 유명한 미국 슈퍼볼의 한 5배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정말 이 정도면 한국인만 몰랐던 세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와 엄청납니다 진짜.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종 울리자마자 가서 축구하기 바쁘거든요. 인도 학생들은 크리켓 하나요? 맞아요. 진짜? 이게 남자 여자 조금 더 막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 남자들은 대부분 크리켓은 뭐 학생 쉬는 시간에뿐만 아니라 집에서 쉬는 시간이든 어디든 그냥 크리켓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크리켓은 약간 팀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둘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명 있어야 더 막 공을 누가 막 하면 주워와야 잡기도 되고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와. 많이 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예. 정말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LG도 인도 크리켓의 주요 후원 기업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크리켓이 영국 식민지 시절에 넘어온 귀족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크리켓을 하다가 슬슬 인도 상류층에게도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네.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본인이 막 크리켓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문화를 인도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컬러나이제이션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이런 스포츠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긴 했는데 네. 두 번째는 인도 영화 같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봤던 거는 네. 막 인도의 세금 같은 거를 그때도 많이 막 걷었는데 걷었어요. 예. 그러면 인도인들한테 그때 영국이 만약에 크리켓에 당신이 이기면 세금을 명제하겠다 이런 것도 시켰대요. 근데 진짜? 예.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당연하죠. 스포츠가 우리 아니니까. 인도 사람은 처음 배웠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귀족 아닌 막 농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연습을 해서 막 이기려고 했던 것도 있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귀족들한테 컬러나이제이션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아닌 사람들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막 됐나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번 팩트체크도 해야 돼요.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서울에 의하면 이제 약간 못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생존을 위해서 크리켓을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약간 그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일본하고 뭐 슈퍼게임이라는 야구 경기하면은 그때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느낌이. 그렇죠. 이웃나라 파키스탄과의 정치적 갈등도 크리켓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아까 한국,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인도는 영국이랑 경기 있을 때 엄청 막 이겨야 됐다 이런 기보다는 파키스탄이랑 할 때 예.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이 아무튼 인도, 파키스탄 중에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싸우는 건 아니지만 네. 경기로 싸운다는 전쟁이구나. 뜻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다른 경기는 져도 되는데 네. 파키스탄이랑의 경기는 절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월드컵에 아까 인도랑 호주 올라간 거 보니까 파키스탄 떨어졌네요. 맞아요. 근데 인도는 예. 졌잖아요. 결승에서 졌어요? 네. 호주한테 졌구나. 예. 우리 땅에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일찍 떨어진 게 낫다 싶기도 하고. 예,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IT 열풍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크리켓도 인도인들이 꿈꾸는 신분 상승의 지름길 중 하나라고 하는데 크리켓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버나요? 내셔널 팀에 가면 네. 많이 벌죠. 국가대표 가면? 맞아요. 국가대표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벌고요. 그냥 엄청 잘 나가는 뭐 TV 셀리브리티랑 아니면 영화 셀리브리티랑 똑같거든요. 엄청 많이 벌어요. 예. 그런데 뭐 인도에서도 작은 막 주마다 하는 경기 팀들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뭐 그럭저럭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선수들이 인도 크리켓 선수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저희 준비한 그래프 하나 있던데 저거 보시면 세계 주요 어떤 프로스포츠 리그의 그 연봉 규모예요. 근데 처음이 미국 프로농구 NBA가 가장 그 셀러리가 많다 그러고 그 다음이 이제 IPL이라고 돼 있는 인디안 크리켓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 에디터가 찾아본 게 손흥민 선수 이제 주급이 한 3, 4억 정도 되는데 그거 이상 받는 선수들이 크리켓 리그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 지금 인기가 제일 많은 크리켓 선수가 비라트 코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하나 올리는데 3, 4억 받을걸요? 광고 뭐 올리기만 해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는 건데. 잡지사 지난달 수익이 제가 알기로 예, 그분이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크리켓을 잘하면 신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로만 크리켓의 신 이런 게 아니고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로 꼽히는 사친 텐들카 이 선수 아시나요? 사친 텐들카는 다들 알고는 있는데 신으로 크리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네, 모두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선수는 맞고요.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크리켓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신이라고 언급될 수 있어요. 진짜 어떤 사원에서는 이분을 힌두 신으로 모신다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네, 본인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막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하는 말로 하나 봐요. 우리한테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도 신이죠 그렇게 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궁금했어요. 이제 우리가 축구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즐기는 스포츠는 맞잖아요. 네. 근데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가 그 축구 잘 못하면 쟤네는 인구가 10수억 명인데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 11명을 못 뽑나? 이런 말 농담으로 하거든요. 네. 인도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하나요? 축구는 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웨스트 벵갈이나 케를라 혹은 고아 같은 주에서 축구는 좀 하는데 근데 크리켓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풋볼 너무 못하네 이러면 역으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예. 당신은 크리켓 잘하나요? 막 이렇게 인도인들한테 너희 축구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니들 크리켓은 할 줄 아니? 맞아요. 약간 나는 크리켓을 잘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축구가 인기 없는 건 그냥 크리켓이라는 확실한 대체가 있기 때문인가요? 맞아. 옛날부터 인도에 막 축구를 엄청 막 많이 했던 게 아니라서 축구보다는 인도에도 허키도 있고 축구도 조금 있긴 있겠지만 맞아요. 카바디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주마다 엄청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인기 있는 게 워낙 많아. 카바디 기억하실 거예요. 찌지난 아시안 게임인가에 우리나라 선수가 카바디 혹시 기사 보셨나요? 아니요. 한국 선수가 카바디 종목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뭐 메달을 땄어요. 이장군 선수라고. 와 대단하다. 좀 그때 카바디 처음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스포츠가 인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리켓 얘기까지 해봤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 니디 씨에게 저희가 팩트체크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 중에 썬킴 씨라고 역사 얘기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에 성형수술의 역사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아유르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통 의학 체계의 책이 있어요. 아유르베다. 그래요. 그 인도 가시면은요 모든 상점이 다 아유르베다라고 해요.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 의학 책이거든요. 우리 동의보감 같이. 예. 모두 뭐요? 그래서 얼굴 인도 가면 아유르베다라고 한대요. 두피 마사지랑 얼굴 마사지랑 뭐 이거 다 해줘요. 그러면서 막 이런 말해요. Do you know 아유르베다? 이 크림은 아유르베다 크림이다. 일단 약간 믿고 보는 아유르베다구나. 그렇죠. 예. 두피 마사지를 막 해요. Do you know 아유르베다? 이 두피 마사지는 아유르베다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썬킴 씨가 뭐 전통의학서 아유르베다 뭐 편찬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로 보이는데 그 뒤에 제가 살짝 들으면서도 이게 맞나? 약간 의심했던 게 인도 어딜 가도 아유르베다라고 하면 인정해준다. 아유르베다라는 말만 하면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인도에서 통하는 민간요법이다 이런 말씀.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Do you know 아유르베다? 네, I know 아유르베다이긴 한데 아유르베다는 한국으로 우리가 막 한국으로 보면 한의원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의국 기술이 예전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막 뭐 어떤 식물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뭔가 나아진다 이런 게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게 인도에도 막 지금의 위약 수술이 없었을 때 있었던 게 아유르베다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나 성형 수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감기 걸릴 때 먹을 수 있는 거등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네, 그리고 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뿌리가 깊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림 같은 경우는 아유르베다 크림이라고 하면 조금 믿음이 갈 때도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약간 알로에라 크림이나 아유르베다 크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그래? 이렇게 볼 수는 있고 근데 모두 주에서 리오는 아유르베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유르베다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안다. 그러면 뭐 맞는 말씀 해주셨고 제가 또 선생님을 괜히 의심했네요. 이렇게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요. 니디 씨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인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뭐 사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약간 인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한 사람의 위견이 모두 인도인의 위견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가면 텍사스 사람이랑 막 버몬트 사람이나 뉴욕 사람이 다르잖아요. 인도도 주마다 굉장히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작아서 그래요. 한국이 나라가 작아서 그 사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인도가 하나 나라라고 받아들이진 않고 다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니디 씨가 이렇게 인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것도 이제 니디 씨가 겪어본 경험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참고해달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총 3주 동안 잡기 일주 인도편 함께했습니다. 잡지사가 모신 첫 글로벌 게스트였는데 이제 가시기 전에 인도에서 쓰는 말로 고국에 계신 14억 인도인들께 한 말씀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억 명한테 한번 봐달라는 뭐 아무 말씀이나 해주셔도. नमस्ते, आज आपसे मिलके बहुत खुशी हुई। हम कोरिया में बैठ के इंडिया के बारे में बहुत कुछ बताना चाह रहे हैं, तो आप भी इसे देखें और आपका एक्सपीरियंस भी यहाँ पे अगर आप शेयर करोगे तो शायद यहाँ पे हम नया ओपिनियन दे सकेंगे। तो प्लीज़ देखना और आपका ओपिनियन भी कमेंट्स में शेयर करके सपोर्ट करिए। थैंक यू, धन्यवाद। 오피니언이랑 단야와드밖에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대충 어떤 내용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데요.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견도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한국에서 또 다양한 인도의 면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랑 코멘트 많이 달아달라고 했어요. 구독 얘기도 한 말씀 해주시죠. Like, subscribe and share. Please do like, subscribe and share. Please. 단야와드. 니디 씨도 그 유튜브 시작하신다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는 1월부터 인도 인사이트라는 인도 인사이트. 짧은 5분짜리나 6분짜리 인도에 대한 경제적인 이야기 혹은 비즈니스 사례를 좀 공유하는 채널을 시작하는데 지금 막 어제 첫 번째 편을 찍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럼 1월에 나오니까 또 자매 채널처럼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14억 인도인이 잡지사를 구독하는 그날까지 셔터 상시 개방해놓겠습니다. 3주에 걸쳐 인도의 무한 매력 소개해주신 니디 아그르왈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